안녕하세요. 김병룡의 경매교실입니다. 오늘은 경매 초보자가 알아야 할 진짜 소액 경매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소액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소액 경매, 말 그대로 적은 돈으로 경매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소액 경매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소액 경매이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진짜 소액 경매의 본질은 바로 특수 물건에 있습니다. 특수 물건은 무엇일까요? 이는 감정가 대비 유찰이 여러 번 진행되어 최저 입찰가가 현저히 낮아진 물건들을 주로 특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다세대 빌라라고 되어 있네요. 건물의 면적이 8.73평, 온룸형입니다. 감정가가 2억 9천인데요. 1차부터 계속 유찰이 돼서 9차까지 유찰됩니다. 2025년 4월 20일 4,865만 4천원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9차에 매각이 되는데 7,389만원, 25.48%의 8명이 응찰해서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지만 법원에서 불허가 처리됩니다. 차순위는 7,200만원의 차순위도 썼고요. 자, 이렇게 2억 9천짜리가 4,865만까지 떨어질 때는 법률적인 복잡한 분석이 있을 거라고요. 내용이. 자,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서 요 문제를 한번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임차인 현황입니다. 김땡땡 씨란 분이 2017년 10월 10일 날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까지 했고 임차 보증금은 2억 2천이고 임차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여기 안에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숨겨져 있던 것이죠.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 2억 2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고요.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의 경매 신청 채권자죠.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받은 허그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나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황땡땡씨란 분이 2억 3천만 원의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18년 5월 11일 날. 그 앞선에 임차인 2억 2천 보증금이 있죠. 2억 3천 3백이니까 2억 2천 빼면 1,100만 원인가요? 1,100만 원 가지고 갭 투자를 한 것이죠. 소액 경매? 이게 소액 투자입니까? 그런데 그걸로 했으면 됐지. 여기다가 또 가등기까지 쳐가지고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만든 분이 이분입니다. 두 분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앞서 있는 이 임차 보증금은 2017년 10월 11일 전입신고 있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했는데 허구에서 반환 채권을 승계받아서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데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자, 이분이 가등기권자가 있잖아요. 가등기권자가 있는 이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어요. 아까 7,3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본등기를 쳐요. 본등기 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가등기 이후에는 이 권리를 설정할 수 없어요.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본등기 할 때 효력이 생겨요. 이 소유력이 소유권 취득이겠죠. 매매 계약이니까 본등기 되니까 매매 계약 해결되잖아요. 그럼 뭐 본등기 치면은 이 가등기로 순위 소급하니까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두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등기 유효 원칙에 따라서 후등기는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으면 소유권 넘어간다고 해도 이게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이 후등기는 무효 처리된다는 것이 등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선등기 유효 원칙에 따라서 무효 처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뭐냐? 지금 2억 9천짜리가 임차 보증금이 2억 2천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 것은 다 포기했잖아요. 대항력까지. 그러면 7,300만 원의 낙찰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죠. 2억 9천짜리를. 2억 2천에 단순 계산해도 이익이 나잖아요. 문제를 요 가등기권자가 진정한 가등기권자. 이것도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되죠. 100%로 풀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진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밝혀졌습니다. 그럼 낙찰자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상실하죠? 소유권 상실하면 이게 다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매매는 580조의 매도담보 책임이 있고요. 경매는 578조의 경매 매도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법률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게 진정한 고수다 이거죠. 이런 것이 소액 투자지, 소액 경매고 대출 받아갖고 갭 투자하는 것이 소액 경매고 소액 투자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대출 안 받고 정말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게 바로 진정한 소액 경매 투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런 물건들은 법률적인 쟁점이 얽혀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선뜻 접근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유찰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바로 법률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경쟁해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지만 특수물건은 경쟁을 피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그 속에 놀라운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소액 경매, 소액 투자. 그런데 시중에는 소액 경매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내용 중에는 우리가 경계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갭 투자, 즉 전세 끼고 하는 것이 소액 경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또 교육하고 가르치고 학생 모집하고 하는 데가 많아요. 유튜브에도.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건데 아파트예요. 그것도 원룸이죠. 나올 아파트겠죠. 원룸형. 감정가가 1억 5천이요. 1차예요. 12월 10일 날 1억 5천 4백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임차인이 있어요. 이 땡땡씨가 1억 7천8백만 원 임차권 등기까지 마쳤고 또 보증보험에서는 또 반환채권을 승계받아서 대입변제 해주고 구상권 행사한 거죠. 경매를 넣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소액 경매로 지급받아서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의 이전 보니까 세 사람이 공동 투자했어요. 예? 이분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12억 정도의 가압류였다는 얘기는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수십 개, 20개, 30개 한 사람도 수두룩해요. 지금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할 것 없이 쌍끌이로 돈 한 푼 없으면서. 그렇죠? 이분이 또 임차권 등기까지 마쳤고 강제경매는 허구에서 넣습니다. 허구에서 넣었어요. 자, 이렇게 자기 돈이 1억 5천4백인데 1억 7천8백만 원에 전세 보증금 가지고 돈 하나도 없이 천채 만채 못 사겠습니까? 이렇게 갭 투자입니까? 이게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한 채당 1,000만 원만 올라도 100채면 얼마 1억입니까? 10억에 10억, 10채만 올라도 1억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갭 투자를 했던 거예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감정가보다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돌려주지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허세를 부리고 이런 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경매입니까? 이게 공부고 지식입니까? 물론 전세 끼고 투자하면 초기에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이는 투자 방식의 한 종류일 뿐 물건 자체의 특성 때문에 소액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나 빌라도 갭 투자를 할 수 있으며 경매 특유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는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보입니다. 다음은 대출받고 나머지 금액으로 소액하는 것이 소액 경매다라는 주장도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하는 것 또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건 역시 자금 조달 방식이지 물건의 성격인 소액 경매라고 정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 물건 보실까요?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34평이에요. 감정가 10억 했습니다. 유찰됐죠? 20% 저감 되니까. 이건 또 어떻습니까? 대출을 자 이전 받았죠? 이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캐피탈에서 10억 1920만 원 대출을 받았어. 경매 넣었죠? 이자 못 내니까. 이게 갭투자하고 영끌입니까? 이게 소액 경매입니까? 예? 10억의 감정가를 다 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소액이죠. 왜냐하면 8억 1,400이니까 2억 돈은 투자했겠네요. 2억 주고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액 경매고 소액 투자입니까? 자, 여기 다세대예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건데 필라예요. 원룸이죠. 감정가 2억 4,800. 1차부터 해서 쭉 떨어져요. 4천. 여러분 안 보셔도 알겠죠? 전세 2억 4,500 있잖아요. 이분이 2019년도에 2억 4,500만 원에 매매로 취득한 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 자기 돈 빵원이에요. 빵원 가지고 이렇게 빌라, 오피스텔 쌍거리로 해요. 이거를 배워서 재테크 한다고. 그리고 집이 20채라고 100억대라고. 자산은 이꼬로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1억 원. 부채 99원 100억이래요. 자산가래요. 이게 자산가 맞습니까? 그건 진정한 투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액 경매라는 것은 대출 없이 갭 투자 없이 진짜 소액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서 또 그거 안 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지인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동 투자를 해서 배분하는 방식이 이게 진정한 소액 경매고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경매 투자 방식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해요. 이게 진짜 소액 경매다. 저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대출을 하라. 갭 투자해라. 그거는 투자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경매 물건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죠.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물건이 갑자기 특수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러한 주장들이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경쟁 없는 소액 경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낸 이자보다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얻는 이익이 크니까 이게 투자의 방식이라고 그게 논리적이라고 설명할 줄 모르겠지만 항상 오르는 법을 어떻게 합니까? 내리지면 어떻게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아니면 도식으로는 이거는 진정한 투자 방식이 아니에요. 소액 지분 투자는 진정한 특수 물건에 속한다는 것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가 있습니다. 아파트예요. 18평입니다. 지분이죠. 1,350만 원에 일자 감정했습니다. 요렇게 자 위치가 그래요. 해운대죠. 해운대. 여기 해운대예요. 바닷가. 이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단지. 여기에 상속 지분이 경매에 나옵니다. 이게 대출도 안 해줄 뿐더러 소액이잖아요. 상속인의 일부 지분이 나와. 이게 소액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분도 하나의 특수 물건이에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그 다른 공유자하고
또 원만한 협상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소송까지 가야 되고, 이게 복잡한 소액 투자, 소액 경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상속받았는데 8분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일부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죠. 지분 경매는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과의 협상이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 법률적인 지식과 전략적인 접근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선뜻 접근하기 어렵죠. 초보자들은. 또한 지분과 함께 법정지상권, 유치권, 상속, 지분들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소액이에요. 적은 돈으로. 또 맹지죠. 보이지 않는 토지에 숨겨진 보물 가치가 10억인데 감정이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돼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소액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소액 경매, 소액 투자는 특수 물건에만 있는 거예요. 특수 물건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면 절대 소액 경매, 소액 투자라고 그렇게 갭 투자 대출받고 하는 것이, 그게 영끌하는 것이 소액 경매 진정한 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분과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이는 법 조문과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고, 권리분석 자체가 까다로워 많은 투자자가 꺼리는 대표적인 특수 물건입니다. 상속 지분 역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나누어 가는 경우인데, 지분 경매 일종이죠.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부분까지 개입될 수가 있어서 전문가의 노하우가 더욱 중요해지죠. 이런 물건들은 높은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법률적 지식이라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경쟁이 가능한 진정한 소액 경매 특수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액 경매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 봤습니다. 단순히 초기 투자 금액이 적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소액 경매가 아니고,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특수 물건을 공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 지식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길에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